만약 역사가 완전히 반대였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세계에 살고 있을까요? 화면에는 도쿄가 아닌 한성, 오늘날의 서울에서 촬영한 동아시아 정상회담이 보입니다. 일본 총리가 조선어로 연설하고 있습니다. 공용어는 한글입니다. 세계 기축통화는 조선원입니다. 믿기 어렵죠? 하지만 이 세계에서는 당연한 현실입니다. 1592년 현실의 역사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7년간의 전쟁 끝에 일본은 물러났지만 조선은 황폐화되었죠. 하지만 이 평행 세계에서는 달랐습니다. 이 세계의 핵심 설정 3가지. 첫째, 1593년 조선 수군이 규슈를 점령했습니다. 둘째, 1598년 조선-명 연합군이 교토를 함락하고 일본 열도 전체를 식민 지배했습니다. 셋째, 그로부터 428년이 지난 2026년 현재 조선은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묻습니다. 만약 조선이 일본을 정복했다면 세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592년 4월 14일 부산. 현실의 역사에서는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일본군 1만 8천 명이 부산진을 함락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0일 만에 한성이 함락되었죠. 하지만 이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날 부산 앞바다. 이순신 제독이 이끄는 조선수군 350척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현실과 달리 이 세계의 조선 조정은 선조 23년부터 일본의 정보를 면밀히 수집해왔습니다. 왜일까요? 통신사 황윤길이 돌아온 후 서인과 동인이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당쟁이 멈췄습니다. 일본 수송선단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조선 수군의 화포가 먼저 불을 뿜었습니다. 4시간 만에 250척이 침몰했습니다. 고니시의 병력 1만 2천 명이 수장되었습니다. 선조실록 가보년 4월 14일조는 이렇게 전합니다. 외선이 바다를 덮었으나 우리 수군의 심포가 하늘을 찌르니 적선이 연기가 되었도다. 바다가 붉게 물들었고 시체가 물결을 이루었도다. 5월 일본군 주력이 다시 침공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산도 앞바다에서 또다시 전멸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전 병력을 규슈에 집결시킨 것입니다. 1593년 3월 17일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순신 제독과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연합했습니다. 조선-명 연합함대 800척이 규슈 나가사키를 습격했습니다. 놀랍게도 일본은 수비가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병력이 조선 침공에 투입되었기 때문이죠. 불과 사흘 만에 규슈 서부가 함락되었습니다. 류큐왕국실록은 당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조선의 화포가 외국의 성을 무너뜨렸다. 현실에서는 조선이 7년간 방어전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는 조선이 공격자가 되었습니다. 1594년 조선군은 시코쿠를 점령했습니다. 1595년 오사카가 포위되었습니다. 159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사카 성에서 자결했습니다. 그리고 1598년 9월 23일 조선-명 연합군이 교토에 입성했습니다. 일본 천황은 항복 조서에 서명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선조 31년 9월조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외국이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니 천하가 태평하도다. 우리 조선이 동방의 주인이 되었도다. 불과 6년 3개월 만에 조선이 일본을 정복했습니다. 역사가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1599년 한성. 조선 조정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 열도를 직할지로 편입한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 세계에서는 가능했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 명나라의 약화입니다. 임진왜란 대신 일본 원정에 국력을 소진한 명은 1610년대부터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은 그 공백을 메웠습니다. 두 번째, 조선의 인구 폭발입니다. 현실에서는 전쟁으로 인구가 30%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는 일본의 쌀과 은이 조선으로 유입되면서 인구가 오히려 50% 증가했습니다. 1620년 조선 인구는 24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즉각적인 1단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류큐왕국이 자발적으로 조선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1605년 류큐 국왕 쇼네이는 한성을 방문해 조공을 바쳤습니다. 동남아시아 무역로가 조선의 통제 아래 들어왔습니다. 화면에는 1612년 마닐라 항구의 모습이 보입니다. 스페인 갈레온선 옆에 조선의 거북선이 정박해 있습니다.
조선 상인들이 은과 도자기를 거래하고 있죠. 마닐라 총독부 보고서 1612년 판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Corea se ha convertido en el nuevo amo de Asia Oriental. Sus barcos tortugas dominan todos los mares. 조선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그들의 거북선이 모든 바다를 지배한다. 2단계 원거리 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1620년대 조선의 화약 기술이 중동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조선식 화포를 도입했습니다. 1630년 조선 기술자 100명이 이스탄불에 파견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 연대기는 이렇게 전합니다. 동방에서 온 조선인들이 우리에게 천둥과 번개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1615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아들 히데타다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조선군은 2개월 만에 진압했습니다. 히데타다는 처형되었고 도쿠가와 가문은 몰살되었습니다. 더 강력한 통제가 시작되었습니다. 1618년 조선은 일본 개화령을 선포했습니다. 일본어 사용이 공식 금지되었습니다. 한글이 유일한 공용 문자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사찰이 불태워지고 유교 서원이 세워졌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광해군 10년 8월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외인들에게 우리의 글과 도를 가르쳐 교화하니 이는 하늘의 뜻이로다. 1640년까지 일본 식자층의 90%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었습니다. 1650년 조선은 대조선제국으로 국호를 바꿨습니다. 영토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 전체 그리고 연해주 남부를 포함했습니다. 수도는 한성에서 대한성으로 개칭되었습니다. 현실에서는 17세기 동아시아가 명-청 교체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는 조선이 안정의 중심이었습니다. 청나라조차 조선과의 전쟁을 피했습니다. 1680년 청-조선 평화조약이 체결되었고 양국은 두만강을 경계로 공존했습니다.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조선은 명실상부한 동아시아의 패권국이 되었습니다. 언어와 문자부터 뒤바뀌었습니다. 2026년 현재 동아시아의 공용어는 무엇일까요? 조선어입니다. 한글은 현실의 영어 알파벳처럼 국제 표준 문자가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베이징 국제공항의 표지판이 보입니다. 중국어, 영어와 함께 한글이 병기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글 표기가 가장 위에 있습니다. 1750년대 조선의 학자들이 한글 표준화 작업을 완성했습니다. 정음통일안이 반포되었고 이것이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19세기에는 중국 남부 해안 도시들도 한글을 제2문자로 채택했습니다. 영국 동인도회사 보고서 1823년 판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To trade in East Asia, one must learn the Korean script. It has become the lingua franca of the entire region. 동아시아에서 무역하려면 조선 문자를 배워야 한다. 그것이 이 지역 전체의 공통어가 되었다. 현실에서는 일본어가 한국에 강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일본의 어린이들이 한글로 교과서를 읽습니다. 종교와 사상도 역전되었습니다. 현실에서는 불교가 일본의 주요 종교입니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는 유교가 지배합니다. 1680년 교토에 대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공자를 모시는 이 사원은 현실의 도다이지 절보다 더 큽니다. 화면에는 교토 대성전의 모습이 보입니다. 거대한 한옥 양식 건물입니다. 수천 명의 일본인 학생들이 한자로 쓰인 논어를 암송하고 있습니다. 매년 음력 9월 28일 석전대제가 열립니다. 일본 열도 전역에서 수만 명이 모입니다. 현실의 야스쿠니 신사와는 정반대의 풍경이죠. 조선제국 교육령 1720년 판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외인 자제는 만 6세부터 향교에 입학하여 사서 삼경을 익혀야 한다. 기술 발명의 전파 경로도 뒤집혔습니다. 현실에서는 서양의 기술이 일본을 거쳐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는 조선이 먼저 받아들이고 일본에 전수했습니다. 1780년대 조선의 실학자들이 서양 과학을 체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1795년 한성의 서학연구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증기기관, 전신기, 철도 기술이 조선어로 번역되었습니다. 1830년 동아시아 최초의 철도가 한성-부산 구간에 개통되었습니다. 일본의 도쿄-오사카 철도는 그로부터 15년 후인 1845년에야 완공되었죠. 조선과학기술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조선이 기계 문명을 선도하고 외지는 그것을 배워 따라왔다. 일상 문화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음식부터 다릅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먹는 일식 초밥, 라면, 우동은 이 세계에서는 조선식 해산물 요리 조선 국수로 불립니다. 오히려 일본에서 김치와 불고기가 전통 음식이 되었습니다. 1850년대 에도의 도쿄에서 출판된 요리책 외지요리법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법은 조선에서 전래된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다. 의복도 변했습니다. 화면에는 1920년대 도쿄 거리 풍경이 보입니다. 남성들이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쓰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치마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기모노는 박물관에나 있는 유물이 되었습니다. 건축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주요 도시들은 한옥 기와 지붕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목조 궁궐식 건축이 표준이 되었죠. 오사카 성은 1610년에 파괴되었고 그 자리에 서일본 가명이 세워졌습니다. 완벽한 조선식 건물입니다. 현실에서는 일본이 한국 문화를 말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는 조선이 일본 문화를 완전히 대체했습니다. 1900년까지 일본 고유의 문화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런던 타임스 1905년 기사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Japan has become a cultural province of the Great Korean Empire. One can barely find traces of ancient Japanese traditions. 일본은 대조선 제국의 문화적 속주가 되었다. 고대 일본 전통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문화적 정복이 완성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의 중심지가 바뀌었습니다. 현실에서는 19세기 말 일본이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는 조선이 먼저였습니다. 1860년대 대조선 제국은 갑신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신식공장이 한성과 평양에 세워졌습니다. 1875년 조선은 자체 증기선을 건조했습니다. 1890년 한성의 전등이 켜졌습니다. 일본은 원료 공급지에 불과했습니다. 규슈의 탄광, 혼슈의 철광석이 조선 본토로 실려갔습니다.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현실에서는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죠. 하지만 이 세계에서는 조선이 태평양으로 팽창했습니다. 1895년 조선-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승자는 조선이었습니다. 대만이 조선령이 되었습니다. 1905년 조선-러시아 전쟁에서도 조선이 승리했습니다. 사할린이 조선 영토가 되었죠. 1910년 조선 제국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영토는 한반도, 일본 열도, 대만, 사할린, 연해주를 포함했습니다. 인구 8,500만 명, 세계 4대 강국이었습니다. 화면에는 1910년 대한성 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전차가 다니고 신문 판매원이 외칩니다. 조선제국 만세, 동양평화 수호, 세계대전의 구도가 뒤바뀌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현실에서는 일본이 연합국 편이었죠. 하지만 이 세계에서는 조선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조선제국은 영국, 프랑스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독일의 칭다오를 공격했고 지중해에 함대를 파견했습니다. 1918년 베르사유 조약. 조선은 전승국이 되었고 독일의 태평양 식민지를 분할받았습니다. 1930년대 또 다른 갈림길이 나타났습니다. 현실에서는 일본이 만주를 침략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는 조선이 중국 내전에 개입했습니다. 1937년 조선은 국민당 정부를 지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전쟁을 치렀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조선은 또다시 전승국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소련과 함께 4대 연합국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현실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죠. 하지만 이 세계에서는 중국 대신 조선이 들어갔습니다. 냉전 시대도 달랐습니다. 1950-53년 한국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조선이 국민당 대만을 지원했고 소련과 미국이 개입했죠. 결과는 분단된 중국이었습니다. 북중국은 공산주의, 남중국은 자본주의. 1960-70년대 조선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대동강의 기적이라 불렸습니다. 1980년 조선의 GDP는 세계 3위였습니다. 역사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오늘날의 세계 지도를 펼쳐봅시다. 지칠 국가는 어디일까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조선입니다. 일본은 G20 회원국에 불과합니다. 화면에는 2025년 대한성 G7 정상회담 장면이 보입니다. 각국 정상들이 한복을 입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역 없이 모두가 조선어로 대화합니다. 나토는 어떨까요? 조선은 인도-태평양 조약기구 IPTO의 핵심입니다. 미국, 호주, 인도와 함께 중국을 견제하고 있죠. 일상 문화도 뒤바뀌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은 삼성이 아닙니다. 조선전자의 K-폰입니다. 운영체제는 한글 OS입니다. 전 세계 30억 명이 사용합니다. SNS 1위 플랫폼은 조선톡입니다. 중국의 위챗, 미국의 페이스북을 제치고 사용자 35억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메달 순위는 어떨까요? 2024년 파리 올림픽 1위는 미국, 2위는 조선, 3위는 중국이었습니다. 조선은 금메달 45개를 획득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 K-팝이 아니라 조선가요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방탄소년단 대신 대조선 악단이 빌보드 1위를 차지합니다. 가사는 물론 조선어입니다. 화면에는 뉴욕 타임스퀘어가 보입니다. 거대한 전광판에 조선어 광고가 흐르고 있습니다. 조선제국 건국 428주년 축하합니다. 2026년 현재 조선제국의 인구는 1억 8천만 명입니다. GDP는 8조 달러, 세계 2위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5천 달러. 일본은 인구 6천만 명, GDP 2.5조 달러. 조선제국의 자치령입니다. 총독은 한성에서 임명됩니다. 미래는 어떨까요? 2030년 조선제국은 화성 탐사선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2035년 대조선 우주정거장이 완공됩니다. 조선어가 우주의 공용어가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이 세계에서는 당연한 미래입니다. 역사는 필연이 아닙니다. 1592년 4월 14일 부산 앞바다. 만약 조선 수군이 하루만 늦게 도착했다면, 만약 당쟁이 계속되었다면, 만약 명나라가 더 강했다면, 역사는 수천 개의 만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실의 우리 세계에서는 조선이 일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36년간 식민 지배를 겪었죠. 하지만 이 역설의 세계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조선이 정복자였고 일본이 피정복자였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았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답할 질문입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가 유일한 진실은 아닙니다. 다른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역사는 필연이 아닙니다. 역사는 선택입니다. 만약 당신이 1592년에 살았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